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죠. 지난주에 특히 원조 윤핵관 윤한홍 의원이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머무든 게 나무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배신자 소리 들을지언정 당을 중도로 이끌어야 된다. 엄청난 쓴소리를 했는데요. 근데 장동혁 대표 또 다른 특정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 이 과정을 설명하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는 걸 반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아니요. 거기에서 예. 김태현 앵커가 저한테 자꾸 질문이 더 들어오면 예. 그것 자체가 이미 당내 분열적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한 프레임에 따라서 질문을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제 설명은 예. 그 세 가지로 좀 가름하겠습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예. 그 언론이 저도 언론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언론이 어떤 취지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러나 언론이 묻는 이를테면 너희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OX 이제 OX 퀴즈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예. 이 복잡한 문제를 OX로 답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고 지난주에 한 40명 정도는 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그중에 이제 원내 지도부 신동욱 의원도 그 사과 명단에 있었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의 2인 자격이죠.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얘기는 계엄의 사과가 OX로 딱 무자르듯이 딱 답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 대표가 사과를 안 한 상황에서 수석 이 최고위원이 입장이 곤란한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은 글쎄 이게 복잡한 문제인가요? 저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더군다나 본인이 이제 기자를 했지 않습니까? 예. 기자에게는 질문할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명쾌하게 답변할 것도 있잖아요. 우리 김종성이 그도 대선 후보 토론 많이 했잖아요. 예. 그때 되면 다 OX 퀴즈 하지 않습니까? 예. 다 그때 합니다. 예. 자 그게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라는 게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대답해 주는 게 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봅니다. 예. 정치인을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대답하면 국민들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가 저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과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무슨 프레임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너무 이해하기가 저는 어렵고 너무 단순한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당내 분위기가 최근에 보면 장동혁 대표도 지도부에서 여러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의견 청취인지 아니면 본인이 조금 더 믿고 기다려달라는 본인이 지금 생각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기다려가려는 설득 과정인지 그 내부 사정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 일방적인 설득 과정은 아닌 듯 보이고요. 예. 쌍방향이란 말은 어쨌든 그 25명의 그 사과 성명을 낸 분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겠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사과 성명의 배경이나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사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마 사과만으로 국민적 마음을 얻을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사과 플러스 또 다른 조치가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면 그 관련 조치에 대한 상의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동욱 최고의 얘기의 이 배경은 제가 볼 때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계엄에 대한 사과는 해왔죠.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단절은 돼 있죠. 그런데 일부 언행이 또 일부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성향이 그것 때문에 마치 단절이 안 되고 사과를 안 한 것처럼 비춰지는 게 아쉽다라는 관점이 저는 옳다고 보는 것이지. 근데 이제 1주년에 장동혁 대표가 명시적으로 사과는 안 하고 오히려 계엄을 옹호하는 사과 부분이거든요. 옹호는 하지 않았죠. 사과를 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뭐라고 적시했냐면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한 그럼요. 겁니까 1주년에? 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인해서 예. 많은 국민과 당원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예. 사과로 볼 수도 있고 사과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자, 신동욱 최고위원의 저런 말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데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윤 대통령의 국회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된다.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거 헌재가 얘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 소추와 헌정 사상 최초의 국회 예결특위에서 쟁객 없이 감행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그래서 하여튼 윤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난리가 났을 거예요. 헌재가 얘기하고 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죠. 그러나 다수의 전행과 행포가 있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원리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다 동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계엄이 마치 민주당의 전행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갖고 일어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배경이 됐다고 보는 시각은 저희의 시각이 아니고 헌재가 결정문에 쓴 시각이에요. 예. 자,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한 줄로 만약에 저렇게 장동혁 대표가 과잉되게 저런 표현을 했다고 해서 예. 마치 계엄을 정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해석이 과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취지인지 알고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과 법적으로 따지겠다는 건 전혀 아닌데 9명 전원 파면 그리고 그 헌법재판과 문영배 헌법재판관 권한대행이 쭉 읽었을 때 거의 8대2, 9대1 수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이 권력, 탄핵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당연히 존중하는데 그 부분이 마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의회 포커 탓에 계엄의 어쩔 수 없다는 정당한 취지로 들리기 때문에 사과를 한지 안 한지 헷갈려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앵커님의 시각이죠. 아니, 아니,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예. 헌재 이런 여러 가지 예. 결정문 저는 한 양말하는 여덟, 거예요. 아홉 해석이 얘기 줄에 아니라 대해서 8대2 얘기하는 건 아니 양말하는 거죠. 8대2도 여기 다 동의한 거잖아요. 예. 이 결정문의 내용 자체가 동의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죠. 저는 헌법재판관 아니요. 제가 뭐 윤기찬 부위원장과 말싸움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예. 제 말은 제가 그 말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는 의견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장동혁- 논란을 더 확대 장동혁 재생산한다는 게 대표가 아니라 한 말을 순화를 계엄을 하셔도 돼요. 옹호했다고 예. 단정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계엄 헌재 결정의 알겠습니다. 내용도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해석의 여지 없이 그냥 딱 부러져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자꾸 해석의 여지 있게끔 말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게 본인 문제 시각에 아닙니까? 따라 다른 거죠. 제가 그러니까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순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첨언을 하는 거니까요. 예. 이 마치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과 설전을 오가는 것처럼 붙여졌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보태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박을 보탠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만 보태세요 이제. 그만 보태셔도 됩니다. 예. 다음 화면을 볼게요. 강성필 대변인님. 나만의 타임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 책임은 내가 오롯이 져야 되는 거다. 물론 당의 청취를 하겠지만 이제 본인이 소신 있게 나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예. 장동혁 대표가 뭐 이제 곧 바뀔 거야. 뭐 1월부터는 점점 바뀔 거고 지금 이번에 그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당내에서 25명의 초재선 의원들이 12월 3일 날 사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본인들이 사과도 하고 압박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가 1월부터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지렛대가 될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든 바뀌기 전에는 또 바뀌기 전에 이 빌드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도 저는 뭐 유튜브에 나가셔서 하시는 말씀들 쭉 들어보면 예.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당내에서 많은 분들의 조언과 어쨌든 압박과 어떤 사랑스러운 애정 어린 조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애정 어린 조언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전히 당내 다른 의견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면서도 본인 소신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대표, 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도려치는당 뭐 이런 논란 저희가 준비한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12월은 연예계 악몽의 달이다. 그러게 요즘 최근에 사건 사고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용서는 정치가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다. 예, 조진웅 씨 관련 얘기인 것 같죠? 쿠팡은 사과까지도 논란이다. 반성이 없다라고 하셨고요. 예. 논란 한창인데 장경태 의원 케이크 사진은 자제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특검은 공정한 수사가 생명이다. 그러게요. 편파 수사 논란에 이 통일교 관련 얘기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